잡아라. 자,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못 잘까요? 왜 안 들어가지지? 가끔 그거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다시 재부팅 하고 나서 들어오면 된다고 하십시오. 예. 들어왔는 것 같은데? 예.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7반하고 할 내용은 그 빅뱅 우주론 기반으로 한 입자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전체적인 일단 요약을 좀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할 내용은 입자의 탄생 과정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냐면 원소의 탄생 과정이다. 이렇게 돼요. 화면 보이죠? 네.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는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강 클래스룸 참조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되죠. 우주 초기에 먼저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빅뱅이 빵 터졌을 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온도가 처음에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낮아집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처음에 한 점이었다가 우주가 빵 터져요. 그래서 팽창하는 정도가 초반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커진 거예요. 폭발하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서서히 커지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쭉 올 때 크기로 봤을 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는 팽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자와 입자가 만나서 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꽤나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즉 이거죠.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빅뱅 빵 터졌을 때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거는 빅뱅 직후에 쿼크하고 그다음에 경입자. 경입자라는 거는 렙톤이라고도 합니다. 렙톤이고요. 우리 교과서로 얘기하자면 전자, 얘네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전자는 경입자 또는 렙톤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한 개예요. 총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예요. 초반에 탄생했어요. 그러다가 빅뱅이 딱 되고 나서 얼마쯤 내렸냐면 3분 될 때까지, 이거 시간은 정확하게 몰라요. 얘는 그냥 3분 될 때까지 쿼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쿼크가 3개씩 융합을 해서 융합하여 뭘 만들어내느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3분 될 때까지. 뭐 자세히는 몰라도 3분 지나고 나면요 온도가 3분 이전보다는 낮겠죠. 온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거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그냥 쭉쭉쭉 퍼져나가기만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 3분 되기 전에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거의 개수 비율이 1대1이었다가 거의 3분에 이르러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3분에 이르러서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는 중성자 일부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7대1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고정이 됩니다. 7대1.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얼마까지냐면 이제 38만 년이 돼요.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 얘는 조금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뭐 몇 년이 지났니, 몇 분이 지났니, 뭐 몇백만 분의 1초가 됐니, 많이 뭐 있다는 소리 있는데 다른 건 다 치우고 38만 년이 됐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 첫 번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서 3분에서 38만 년으로 가는 동안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원자 핵과 아까 있었던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38만 년이 됐을 무렵 원자라는 입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분자도 만들어지고 화합물도 만들어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만들어진 원자는 원소로 봤을 때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게 돼요. 물론 원자 번호 3번, 4번인 리튬하고 베릴륨도 아주 적게는 만들어지는데 우주 이 빅뱅이라는 탄생으로 인해서 빅뱅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핵융합을 통한 원소는 두 종류밖에 안 만들어져요. 원자라는 게 만들어졌을 당시에 원소는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에서 원소 성질을 유지하는 기본 입자는 지금도 이건 원자 상태긴 해요. 원자가 있긴 있어요. 원자가 지금도 뭐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현재 실존하는 원소의 종류는 백여 종 이상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뭐 이때 원자가 탄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 상태로 있다? 뭐 괜찮아요. 되는데 그 원자들이 각각의 원소의 종류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도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존하는 원소의 종류는 100여 종이 넘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탄생했으니까 1번, 2번까지만 만들어지고 10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번부터 100번까지는 언제 만들어지는데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우주 탄생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탄생 원리 핵융합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머지 원소는 다음 시간 그 파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거를 우리가 나눠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3번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원자 번호 3번부터 26번이 철입니다. 까지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고 26번을 초과하는 거니까 27번부터죠. 27번 이상 되는 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3번부터 어쨌든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거는 내부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항성이 필요해요. 별. 그래서 3번에서 26번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 때문에 이게 되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바꿔 얘기하면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 중에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26번 철이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철 이상 되는 놈은 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없느냐? 있죠. 네. 많습니다. 27번부터 100번까지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은 바로 뭐냐면 별의 진화 단계 중에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있는 경우에만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자 중에 원자라는 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되는 원자라는 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언제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가 비로소 탄생을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가장 기본 입자인 쿼크와 경입자가 빅뱅 직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3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빅뱅 후 초기죠. 초기에 쿼크가 3개씩 융합을 하면서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가 한창 3분 되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양성자가 10개 있었으면 중성자도 10개가 있었어요. 거의 1대1로 존재를 했는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중성자 중에 일부가 거의 대부분 양성자로 바뀌게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3분이 되었을 무렵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7대1로 이때부터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분이 지나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을 만들게 되고 원자 핵은 다시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던 전자와 결합을 해서 드디어 원자를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원자 핵을 형성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만들어낸 원자 핵은 몇 종류? 만들어진 원자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으니까 이때 만들어진 원자 핵도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지나 이런 데 자주 나오죠. 질량비 묻죠. 질량비가 수소 대 헬륨의 비율이 3대1로 이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 만들어졌을 때도 3대1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원소는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100여 종이 넘는데 그럼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 2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양성자가 이미 탄생했을 때, 양성자가 만들어졌는 것이 곧 뭐와 같으냐 하면, 수소 원자 핵을 이미 만들었다. 수소 원자 핵의 탄생과 같다. 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8만 년이 되면서 원자가 됐죠. 자, 잘 들으세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합쳐졌기 때문에 원자핵도 플러스예요.
그럼 아직 원자가 되기 전에, 즉 전자하고 결합하기 전에는 우주 공간 안에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로 막 들어차 있는 상태였어요. 아직 합쳐지기 이전.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라는 게 빛은 전자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 물질과 분리되지 못하고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38만 년이 되기 이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막 뒤섞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8만 년이 되면서 원자가 탄생하면서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주 공간에 전기를 띠는 입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를 띠는 입자가 대다수였을 때는 빛이 그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반응을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막 섞여 있다가 얘가 전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38만 년이 됐을 때부터 빛이 물질과 그러니까 입자와 분리되어 전 우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요 현상을 뭐라고 하게? 빛이 물질과 분리되어 전 우주로 퍼져 나가는 걸 뭐라고 하게?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빅뱅 후 38만 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빅뱅 후에 첫 원자가 탄생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로 원자 핵이 형성되었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빛이 물질과 분리되어 전 우주로 퍼져나갔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요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투명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는 크게 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보강 클래스룸 받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4강인가 5강인가에서요. 제가 원소하고 입자라는 거를 구분해서 설명해 놓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게 좀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말 자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서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빅뱅 이거 보이죠? 문서 보이죠?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네, 다 보이죠? 네, 약간의 렉이 있네요. 네. 안 보인 사람 많아? 왜 그래? 안 보인다고? 안 보이면 다 안 보이고, 보이면 다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러지? 얼굴만 보인다고요? 문서가 안 보인다고? 문서가 보이면 내 얼굴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런 제길, 잠깐만. 그렇죠. 내 거 두 개 중에 문서 화면 한번 눌러봐요.
왜 그렇지? 발표자 중, 저기, 참가자 중에 내가 두 개가 안 돼 있는가? 자,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지금 다시 할게요. 다 보여요? 나 한 명 해결됐고, 또, 임예은 학생, 오른쪽, 그거 저 뭐지? 오른쪽 위에 맞죠? 예. 채팅창 내리고, 그렇죠? 예. 자,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창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제게 두 개가 있어요. 발표해가지고 제 이름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눌러야 돼요. 어? 예, 됐군요. 예, 합시다. 네. 자, 입자 형성 과정, 빅뱅 우주론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탄생 과정을 보시면, 빅뱅 직후의 기본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 즉, 아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요. 렙톤, 어, 렙, 렙톤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빅뱅이 되고 나서 100만 분의 1초가 된 시점에 쿼크 간의 결합으로 인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쿼크 간의 결합은 세 개씩 결합합니다. 결합. 그래서 그 쿼크도 6종류인데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업 쿼크라는 게 있고요. 다운 쿼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업 쿼크 두 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가 됐을 때 요게 양성자예요. 근데 업 쿼크가 그가 한 개고 다운 쿼크 두 개가 합쳐졌는 게 중성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빅뱅 후 1초 시점 1초 시점이 되었을 때 거의 1대1이었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쭉 7대1로 유지가 되고요. 쿼크가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드는 일도 더 이상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빅뱅 후 1초에서 3분이 될 때까지 원자 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 원자 핵이라고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양성자가 만들어졌는 게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소 원자 핵과 함께 헬륨 원자 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질량비가 3대 있다. 3분 이후에는 더 이상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빅뱅 후 3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온도가 낮아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원자가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와 얽혀있던 빛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빅뱅 자체에 의해서 생성된 입자는 원자까지 만들어지긴 했고요. 분자나 이온은 뒤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원소가 다양해지면서. 그 다음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까지만 생성되었고 리튬이나 베릴륨이 극소량 발생했지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빅뱅 자체에 의해서는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원소가 되게 다양한데, 다양한 원소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빅뱅 후 약 5에서 10억 년이 지난 시점부터 뭐가 만들어지면서? 별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말로 항성이죠. 항성이 만들어지면서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다양한 원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튬부터 철까지는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면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질량이 매우 큰 별이 그 중에서도 최종 단계가 초신성 폭발이 되어야만, 흔한 게 아닙니다. 모든 별이 진화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인 경우에만 아주 일부만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경우에 철보다 무거운 나머지 원소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네. 질문. 질문. 없어요. 알겠습니다. 메모해 준 게 또 올라오나, 이게 뭔 말입니까? 기본 입자 시간도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38만 년이에요. 38만 년. 시간은. 그러나 과정은 알아야 돼요. 방금 문서 오늘 올라가요. 네. 또? 네, 예은이 학생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뭐가요? 제가 했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38만 년을 알아야 돼요. 과정은 알아야 돼요. 나머지 숫자는 안 해도 돼요. 전체 과정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카톡으로 갑자기 많이 물어보네. 잠깐 먼저 고미성 학생이 물어본 거. 시험이 어렵냐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건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예,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몰라요.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카톡으로 물어봐도 된다. 내 카톡을 아나? 이거 그냥 여기 뭐지? 클래스룸으로 비공개 댓글 달아놓으면 웬만하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업한 거 녹화본으로 예, 올라옵니다. 시험 평균 몇 점 예상하시고 문제 냈냐? 예, 별로 예상한 거 없어요. 예. 교과서하고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자, 완자는요, 저는 안 봐요. 근데 내가 내는 문제하고 완자에서 내는 문제가 겹칠 수는 있을 수는 있죠. 예. 저는 완자 없어요. 문제지 안 봐요. 지구과학 총 몇 문제냐? 예.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전부 선택형은 각각 5문제, 따라서 선택형은 총 20문제.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각각 서술형 2개씩 해서 총 서술형은 8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2학년 때 지구학 선택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너가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구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점수를 잘 따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지구과학은 점수 따기 좋아요. 솔직히 약간 주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괜찮아요. 되게 따먹기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완자 얘기만 신나게 하고 있네. 신은하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암기하는 능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따지진 않는 편인데, 어차피 내신은 여러분들 사이의 경쟁이죠.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수능이라고 본다면, 그게 그 개인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막 제가 지구과학이라서 지구과학 좋아요, 좋은 과목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물리화학, 생물, 지구학 중에서 현재 좀 그나마 수업 들을 때 좀 이해가 좀 된다. 가장 이해가 좀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되는 것도 같은 것도 외워야 돼요. 잠깐만요. 그거는 따로 굳이 지금은 별의 종류는 크게 안 해도 돼요. 질량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만. 본인이 그거를 이런 게 있죠. 난 이게 제일 싫어. 그래서 얘만 피하면 돼라는 형태로 선택하는 거하고 난 이거 2개가 참 좋아. 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선택이 되더라도 결론이 좀 달라집니다. 네, 주계일성, 적색거성 둘 다 별이에요. 또 질문? 질문 없죠? 뭔 말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나올 수도 있나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lep톤, 경입자, 둘 다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탐구활동,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교과서 보고네요.
서술형 시험 범위 안에서 나와요. 사람을 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누가 시험 범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요즘 좀 있죠. 예. 그러니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대신에 나는 이렇게 보강해 주잖아. 어떤 인간이야, 씨. 얘기해봐, 이름. 가서 한번 때려 써야 되겠다, 씨.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 없죠? 네. 네. 꺼져, 빨리, 씨. 네, 수고했어요. 네. 네. 가세요. 예, 수고했습니다.